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단 분위기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잖아요. 네.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시장이 오늘까지도 조금 불안불안하고요. 지금 네.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고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7일 날 표결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좀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그래도 변동성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환율도 비교적 어제에 비하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삼중고.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신고가를 펼쳤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는 다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7, 4.18까지 막 떨어지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총 1위 애플이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아마존도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 외에 AI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테슬라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거의 50주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 잘 안 빠지죠.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완전히 미국장하고 반대로 지금 52주 신저가 위치에서 지수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어저께 제가 또 공개 방송하면서 좀 설명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삼중고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지금 힘든 게 하나는 이제 지금 탄핵 정국이 또 다시 시작됐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이제 고환율.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 1,41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환율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리스크를 이제 반영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에 대한 이제 부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년에 이제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수출이 급감할 우려가 있겠죠. 경기도 사실 불확실할 뿐더러 경제 성장률도 지금 1.9%대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고 내수도 지금 위축되어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또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쉽진 않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정치 리스크 사실 40몇 년 만에 계엄령이 이제 처음 나오고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심각한 악재가 부각이 좀 된 거잖아요. 수십 년 만에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450선, 코스닥은 670선 이 자리가 지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락바텀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환경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흐름도 이제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고 바닥권에서 악재가 계속 반복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락바텀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러운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 진행된다. 오늘 우리 코스피 업종 중에 반도체 업종이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시장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나오더라도 더 밀리지 않는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만 터닝을 할 수 있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딱 만들어지면은 주가는 빠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 국장은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을 좀 잡았으니까 이제 반등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시장에 이제 회복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실 법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집 나간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줄 수 있을지 기다려지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테크닉, 조금 전에 지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이 정말 오랜만에 그냥 줄줄이 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소부장 종목들이 이렇게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반도체 업종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대중국 규제, 이런 불확실성,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발목이 잡혀서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소부장 종목들도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지금 4% 정도 올라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대비 거의 10% 정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54,000원대 안착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등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오늘 마블 테크놀로지가 20% 넘는 이제 폭등이 한번 연출이 좀 됐고요.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다 최근 들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시작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안 움직이다가 오늘 딱 지수 하방을 좀 잡으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폭락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가장 세게 올라온 이제 장비 기업이 바로 이제 테크윈이거든요. 테크윈뿐만 아니라 PSK 홀딩스, 또 이오테크닉스, ISC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다 10%가 넘는 급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요게 오늘 오전장에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좀 큰 특징적인 수급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 수급 특징주를 한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스트소프트. 제가 어제도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리뷰를 해드리면서 미국장은 여전히 지금 AI라든지 양자 컴퓨팅 이런 첨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도 3거래일 동안에 지금 단일가 거래가 딱 됐다가 오늘 오전에도 사실 이스트소프트는 꽤 강하게 좀 밀렸었거든요. 근데 조정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바닥 대비 지금 급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이스트소프트가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이제 AI 관련된 종목도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루닛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한 13%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루닛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삼성그룹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이 제약바이오 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도 있습니다만 신약 개발 그리고 이제 AI 의료기기 이쪽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루닛, JLK, 뷰노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좀 움직였거든요. AI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분명히 좀 살아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급등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아이온큐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급등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미국장의 이제 흐름과 좀 커플링이 된다. 그리고 내년에 트럼프 집권 2기가 이제 시작되고 AI와 관련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될 거고 아마 또 1월 달에 집권하자마자 AI와 관련된 새로운 저는 행정명령 기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이 AI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좀 혁파하는 새로운 AI 행정명령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이제 이스트소프트가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눌림목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퓨처캠이 2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이제 빠져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안 올라가더니 네. 오늘 이제 뭐 리포트 하나 나왔고요.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 또 긍정적인 이제 기류가 좀 형성이 좀 되면서 오늘 퓨처캠이 무려 21%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아직도 좀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퓨처캠의 모멘텀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방사성 이제 진단제.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이제 국내에서 막 출시가 좀 되고 있거든요. 레캔비도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시판이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 치매의 이제 증상을 판별하는 진단하는 이 진단제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또 퓨처캠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FC705 전립선암 신약 지금 파이프라인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임상 이상 중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던 건 아마도 이 객관적 반응률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구두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월 중에 아마 임상 이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객관적인 반응률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경쟁력 지금 현재 방사성 인제 치료제 중에 전립선암 1차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는 플루빅토 대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객관적 반응률이 이제 나올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똑같이 지금 전립선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셀비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회사도 오늘 장중에 20%가 훨씬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셀비온도 최근에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객관적인 반응률이 47.5%였어요. 플루빅트고 20% 후반대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셀비온이 주가가 10,000원대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 16,000원대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자넥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있는데 16명 가지고 임상 1회 이상 진행했는데 그게 임상 결과가 좋다. 이 방사성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러면서 최근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그 기업 시총이 4조 원까지 불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퓨처캠은 훨씬 더 임상에 대한 이제 효과가 탁월할 걸로 이미 중간 결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탁월한 이제 임상의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퓨처캠이 오늘 주가 급등해가지고 시총 4천억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2차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3차 치료제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좀 낼 수 있고 2차 치료제 시장 진입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고 내년 되면 이제 글로벌 임상 이상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퓨처캠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가 아직도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주가도 저는 2만 원 제가 단기 목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9,900원 딱 찍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거든요. 근데 2만 원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까지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2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일단은 목표가 2만 원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 유지를 하면서 2만 원 넘어갔을 때 다시 이제 2차 목표가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올릭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SK바이오팜 전부 이제 바닥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언급되는 횟수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이제 센티멘트가 딱 좋아지고 있다라는 가장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소개해드리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가격 매력이 조금 크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D&D 파마텍이 28% 수익 중에 있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D&D 파마텍도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고 협력사와의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제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대장주 펩트론도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고 다만 이제 펩트론은 유증 신주가 이제 또 상장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신주에 대한 이제 매물서 물론 전체 유통 주식 수의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제 유증을 받으신 분들은 유증 발행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4, 5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 물량들 좀 소화하는 동안에 오히려 또 D&D 파마텍이 훨씬 더 좀 탄력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목표가를 지금 시원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제가 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최고가가 53,500원이었는데 이런 중소형주들이 먼저 지금 출발을 하면서 확실하게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대장주들이 나중에 이제 수급이 딱 붙어주기 시작하면 알테오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줄줄이 다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몬 치료제도 이제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펩트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결국 빅파마와의 어떤 딜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말 연초가 제약바이오 업종은 성수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연말 연초에 M&A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체결되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로슈라는 기업이 또 CART 치료제 기업을 이제 대규모 조 단위가 넘는 이제 M&A를 또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단기 모멘텀으로 충분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30원 현재가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렸던 몇몇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직 재생용 이제 바이오 의약품 소재 만드는 기업이고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이백의 가장 핵심 경쟁력은 MTA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TA는 다중 표적
보통 우리가 항암제는 최근에 다 트렌드는 이제 표적 치료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렉나자도 이제 표적 치료제예요. 그 렉나자와 면역 항암제 이제 병용 투여한 게 지난 8월 달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이 표적 기능을 정밀 타격으로 이제 가장 좀 극소 부위로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MTA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나이백이 이제 개발을 해서 기존의 항암제보다 훨씬 정확도도 높고 부작용을 좀 떨어뜨리면서 많은 적응증에다가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화 시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나이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회사가 하나 또 잘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레캔비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시판됐다라는 거 제가 최근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원인이 규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좀 유력한 학설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뇌 기능에 이제 저해가 생긴다. 그럼 그 축적된 단백질을 제거하거나 단백질의 축적을 예방하는 기전으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면 그게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백도 그런 특정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라든지 이런 데 이제 축적되는 이런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전으로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젠백스 같은 기업이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나이백도 이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NIPP, TPP 같은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D 파마텍은 피하지방 주사로 지금 주입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나이백도 똑같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주가도 지금 최근에 바닥을 강하게 좀 치면서 거래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또 이 종목이 워낙 또 가벼운 종목이어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10% 20%좀 시원시원하게 또 급등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 공략을 한번 해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새로운 대장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나이백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정말 한동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말씀을 안 드리다가 오늘 제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27,300원 현재가로 HPSP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테크닉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 소부장 종목들 차트를 빠르게 한번 서치를 해드려 볼게요. 테크닉이 지금 현재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바닥을 좀 찍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오 테크닉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최근에. 그랬다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PSK 홀딩스도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 보시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를 정도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가 3만 원 저점 찍고 오늘 10% 넘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ISC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오늘 탄력적으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완전 바닥까지 지금 주저앉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PSP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사실 50일 신저가를 찍고 나서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 흐름을 통해서 최저점 부분에서 지금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추세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돼가지고 뭐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저점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죠. SK 하이닉스도 1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7만 원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HPSP도 지금 2만 원대까지 빠졌던 게 가격 회복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반등을 공략을 하겠다라는 거고 HPSP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ST 같은 이런 후발 기업들이 이제 시장 진입을 해가지고 막 특허 소송을 해가지고 독점이 깨진다 이 악재 때문에 주가가 올해 이제 1분기 딱 지나면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최종적으로 이제 뭐 법적 소송에서 일단 승소를 했고 아직까지도 이제 독점적인 이제 지배력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전후 공정의 이 고압수송 어닐리 장비 이제 채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는 거의 52주 신저가까지 폭락을 한 상태잖아요.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최근에 미국장과 우리 시장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바닥을 좀 치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HBSP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한 주의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